지난 시간에 딱 점 직선 거리 재기 요거 하나 딱 했지. 그치? 점 직선 거리 재기 요거 하나 딱 했을 거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재는 방법을 이제 여기까지 풀려고 했을 텐데, 여기 있는 걸로 지난 시간 거 복습 한번 하고 평행한 두 직선 거리 재는 거랑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점이 하나가 이렇게 딱 찍혀 있고, 그 다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 상태로 거리재라는 거는 해당 직선에 90도로 꽂아야 되고, 이때 여기 간격을 재는 공식이라 그랬어. 그치? 유도하는 과정, 어떤 적당히 닮은 비를 쓰는 거 알려줬고, 그치? 그래서 넘겨야 된다.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 재려면 직선을 한쪽으로 다 넘겨서 이렇게 는 0 형태 만들어 놔야 되고, 2,-6이란 거리를 잴 거니까 요 x 앞에 개수들이 여기 분모에 여기에 이렇게 9, 1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치? 제곱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위에 x좌표, y좌표를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써오는 거라고 딱 지난 시간에 딱 요거 연습해서 오라고 그랬어. 그치? 그러면 위에가 이제 10이 될 거고, 이러면 유리화까지 미리 시켜주면 루트 10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루트 10. 지난 시간에 한 게 딱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밑에 남은 거. 평행한 두 직선. 간단하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방법이 있어. 방법을 기억하도록 해. 일단 첫 번째로 평행한 두 직선은 아니. 직선끼리 거리는 평행할 때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버리면 이거 둘이 거리라는 개념이 있어? 얘네 둘이 거리라는 그런 게 있어? 없지. 그러니까 딱히 그러니까 거리가 몇이다 이렇게 딱 말할 수가 없지. 하나로 딱 정의가 안 되지. 평행해야 돼. 일단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려면 일단 평행한 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 그러면 평행할 때만 거리를 잴 수 있는데, 이거 노란색 직선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 얘를 파란색 직선이라고 해볼게. 둘의 거리를 잰다라는 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해. 둘 중 하나 골라. 아무거나 두 직선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예를 들어 내가 파란 거를 골랐다고 칩시다. 그럼 두 번째, 그 고른 직선에 위에 점을 아무거나 하나 찾아. 이걸 은근히 못하더라. 이 위에 점을 아무거나 하나 찾으란 얘기가 이 위에 있는 점 중에 아무거나, 즉 x에다가 네 맘대로 아무거나 넣으란 얘기야. 자판기에다 아무거나 네 맘대로 돈 넣어가지고 뽑아 먹으란 얘기야. 예를 들어 x에다가 x에 0 넣어봐라. 여기 x에 0 집어넣으면 y 계산해봐. 그럼 y는 몇이야? x가 0인 경우에 y 값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얘 0, 마이너스 3 지나가겠네. 맞냐?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찾으라고. 딴 거 찾아도 돼. 1 넣어도 돼. 1 집어넣으면 x가 1이면 y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이러면? y는 마이너스 1이네. 1, 마이너스 1. 아무 점이나 찾으라고. 아무 점이나 찾아도 돼. 왜냐면 평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선택한 점 있죠? 선택한 점하고 저 상대방 안 고른 직선 있죠? 상대방 직선이랑 거리를 재면 돼. 즉 정리해보면 파란색 직선을 하나 선택해서 위에 점을 아무거나 하나 찾아서 그 점하고 직선이랑 거리를 재면 된다. 아무거나 재도 되지. 평행이니까 여기 간격은 여기 있는 점을 골라도, 어느 점을 골라도 거리는 다 똑같을 거니까. 됐냐? 됐지. 따라서 다시 한번. 첫 번째, 둘 중에 직선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 만약에 얘를 골랐다 치면 이 위에 점을 아무거나 하나, x에 0 넣읍시다. 아무거나 하나를 찾아. 그 다음 그걸 얘랑 거리를 재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 따라서 얘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주면 요 2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됐고, 절대값 씌워놓고 x좌표에 0 들어가면 사라지고 y좌표에 이거 들어가면 3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5분의 5가 될 테니까 유리와 빠르게 해주면 루트 5가 정답. 됐지? 자, 얘도 직선이 두 개가 있죠. 아무거나 하나 고르십시오. 뭐 얘를 골라볼까 이번엔? 얘가 낫겠네. 얘 위에 아무거나 점 하나 찾자. x에 0, y도 0이네. 이 위에 점을 하나 찾았죠. 그럼 이제 얘랑 거리 재면 된다. 원리는 간단하지. 됐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아무거나 직선 하나 선택해서 그 선택한 직선 위에 점 하나를 뽑아내서 걔랑 거리를 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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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알려줬네. 거리를 2루트 5라고 알려줬지. 자, 가자. 평행한 두 직선 하나는 다 알고 있고 하나는 미지수 K가 막혀있네. 일단 하나 아무거나 고르십시오. 뭐 고를까? 아는 걸로 골라볼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어보자. 그럼 Y가 5인 거 확인되지. 됐나? 아무거나 찾아도 돼. X에 0 집어넣으면 Y 값은 5가 나오지. 맞네. 이 위에 0,5라는 점을 찾았다. 그럼 이제 얘랑 거리를 재면 그것이 2루트 5다. 정리. 따라서 얘랑 거리 재야 되니까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 분모에 잘 써주고, 그 다음 x에 0 들어가고 y에 5 들어가면서 절대값까지 공식대로 잘 씌워주면 이렇게 되겠네. 얘가 2루트 5다. 요거 풀어주면 k값 나오겠죠. 저 절대값 k-5라고 씁시다. 루트 5 곱해서 넘겨주면 10이고, 요거 절대값은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뿔마 10. 따라서 k값은 얘가 10인 경우는 15가 될 거고 마이너스 10인 경우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 모두 구하란다. 이렇게 두 개. 됐지? 됐지? 여기 129번이나 130번 같은 거 할 때 애들이 많이 물어보거든. 잘 봐. 두 직선이 평행할 때 거리를 재라 그랬는데 이 평행이라는 조건을 잊지 마라. 지금 A는 구하고 시작해야 돼. 문제 풀어야 돼. A는 구해줘야 돼. 먼저. 막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거리에서 거리만 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A가 정해져 있는데 뭐 A가 미지수가 박혀 있는데 평행이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A는 구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평행 조건 써주자. 2분의 Y의 개수의 B랑 그다음 상수항의 B는 달라야 되지. 요걸로 빨리 A는 구하고 시작해야지. 자, 여기 지그재그 곱하기 빠르게 해주면 A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고, 다시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면은 여기 성립 안 하는 거 확인.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6입니다. 이거 찾고 시작해라. 찾고. A는 구해진다. 자, 그럼 이제 얘랑 평행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보기 좋게 양변에 마이너스 2로 약분도 좀 해주자. 정렬도 좀 해주자. 마이너스 2로 약분도 좀 해주고, 그 다음 우리가 재려는 게 요거니까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2는 0 이렇게 잘 거리를 잴 두 직선 준비 깨끗하게 잘 해놓고 이제 거리 재시면 되지. 됐지? A 저렇게 미지수 박혀있으면 구하고 시작해야 돼. 얘도 직선 두 개, 특히 여기에 미지수가 많은데 말이 이 거리가 3이라고 두 직선 사이에 거리가 있다라고 했다는 소리는, 아니면 여기 말도 있고, 어쨌든 얘네 둘이 평행이라는 힌트가 여기에도 쓰여져 있고 거리가 있다는 소리는 평행이라는 얘기도 담겨 있는 거라 A는 구하고서 시작을 해야 된다. 됐냐? 야, 지금은 아예 똑같이 지금 개수가 3x니까 이거 뭐 보나마나 4겠네. 4. A는 4라고 찾고 시작해라. 평행이라는 조건을 깜빡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아까 위에서 풀었던 문제랑 비슷해졌네. 즉 이렇게랑 그 다음 요렇게랑, 아이고, 얘네 둘의 거리가 3이다. 지금 현재 이런 힌트로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됐지? 여기 이 미지수 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잠깐 본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됐죠? 됐죠? 다음. 자, 우리가 앞에 좌표 평면 단원에서 이렇게 점 좌표가 3개 주어진 상태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걸 해본 적이 있어.
해본 적이 있어. 그때는 딱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다. 아, 거리 구해야지.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서, 거리를 다 재면, 뭐 예를 들면 막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거든. 막 여기가 루트 5고, 뭐 여기 점과 점 사이 거리 재보면 여기가 루트 20이고, 여기 길이 재보니까 5고, 그래가지고, 아,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네? 여기가 90도겠구나. 그럼 너가 밑변, 너가 높이 해가지고, 앞에선 이렇게 구했어. 앞에선. 그러니까 그때는 직각삼각형 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것도 알려주긴 했지. 신발끈. 신발끈도 외워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했지. 그래서 신발끈 쓰는 거 한번 해볼까? 윤철 봐. 신발끈 까먹었으면 잘 기억하도록 해라.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씌워놓고 지금은 셋 다 더 어렵다. 아무거나 하나 알파벳 순으로 하자. 공식 쓰는 방법 이거죠. A좌표부터. X좌표, Y좌표, 그 다음 B좌표, X좌표, Y좌표, 이렇게 이쁘게 C좌표, X좌표, Y좌표 처음에 쓴 거 한 번 더 쓰는 거고. 잘 외워놓으라 그랬지. 그래서 얘 계산을 어떻게 해?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를 빼는 계산하시면 된다 그랬어. 빼는 계산. 자, 계산해볼까? 하얀색이 지금 4 더하기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니까 12 더하기 5네. 몇이냐? 10, 21. 그 다음 파란색 쪽 계산 마이너스 15. 그 다음 요거니까 플러스 2. 요거니까 마이너스 8.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21. 따라서 계산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42지 여기 이렇게 되니까 정답 21. 됐지? 신발끈 기억나지, 그치? 그래서 신발끈은 여전히 쓸 수 있으니까 뭐 시험 때 나오면 이렇게 잘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신발끈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얘를 직접 구하는 것도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 왜냐? 여기서 직선 기술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거든. 직선 기술 연습을 위하여 직접 구하는 거는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란다. 자, 한번 일단 점을 대충 몇 개 좀 찍어 볼게. B가 마이너스 3,2고요. 얘가 뭐 C가 뭐 여기쯤 있나 봐. C 좌표가 1, 마이너스 4. 대충 이런 위치 관계지. 그래서 여기에서 신발끈만 쓰면 절대 안 되고 이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직선을 갖고 노는 연습. 자,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좌표 평면을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리다 보면 이렇게 수직이 의심되는 구간이 여기 90도인가 싶은 구간이 생길 수가 있어. 그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는 이거를 조사할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좀 오래 걸렸거든. 그러나 이제는 금방 구할 수 있지. 여기가 수직인지 아닌지 조사 빨리 할 수 있지. 기울기로. 기울기를 이용해서 조사하면 얼마 안 걸리거든. 자, AB의 기울기 구해봐. 뭐야? 5분의 3. 그 다음 BC로 기울기 구해봐. BC의 기울기를 또 잘 구해보면 4분의 마이너스 6이네. 자, 둘이 곱해도 마이너스 1이 안 되지. 그러니까 수직 조사를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 만약에 여기가 수직이면 그럼 그냥 바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길이 구해가지고 넓이 구하면 끝이고, 물론 지금은 수직은 아니네. 그럼 이제 진짜 오리지널로 정석대로 구해야지. 어떻게 구하면 되냐?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가 뭘 밑변으로 볼지 정해야지. 총 3가지 방법이야. 네가 제일 편한 대로 골라 하나. 뭘 밑변할까? 최대한 편해 보이는 걸로 잘 고르고. 나 지금 이걸로 해볼게. 내가 만약 BC를 밑변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밑변의 길이는 구해야 되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빠르게. 그럼 자, 16 플러스 36이니까 몇이야? 루트 52. 루트 52. 루트 50이면 2루트 13이죠. 맞나? 4, 13. 맞네. 됐지? 따라서 밑변은 구했고. 자, 그럼 높이를 어떻게 구해야 돼? 높이가 이제 뭐가 높이가 돼? 지금 이 하얀 걸 밑변으로 봤다면 높이는 얘랑 이 하얀색이랑 떨어진 거리를 재야 되지. 이게 높이지.
맞지? 즉, 아이고, 즉, 점과 직선 거리를 재야 높이가 나오는 거야. 됐냐? 이렇게 직선 기술 공식 연습을 위해서 이렇게 신발끈 쓰지 말고 직접 계산하는 것도 해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하얀색 직선식을 먼저 구합시다. BC의 직선의 식을 먼저 구해봅시다. 자, 이제 기울기가 아까 전에 몇이었어? 4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네. 따라서 하얀색 직선식은 마이너스 2분의 3에 x만 C좌표로 할까? 정리 잘 하시고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3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자, 그럼 이제 얘랑 거리를 재야지. 양변에 2 곱하면서 정리까지 바로 갑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기 좋게 준비. 얘랑 A좌표 2,5랑 거리 재면 그게 높이죠.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잘 재주시면 절대값 6 더하기 10 더하기 5가 되니까 자, 루트 13분의 2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높이가 루트 13분의 20. 따라서 계산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 곱하기 2루트 13 곱하기 루트 13분의 21 해주시면 기가 막히게 아까 신발끈으로 구한 거 똑같이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직접 내가 필요한 거 뭘 밑변으로 볼 건지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려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써야 되는구나. 요 높이 구하려면 하얀색 직선의 방정식을 앞에서 배운 대로 잘 세워서 어제 배운 대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높이를 재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혼자 설계하는 연습을 하기에 아주 좋기 때문에 직접 구하는 것도 하시고 당연히 시험 때 만약에 이렇게 고맙게 나왔으면 바로 그냥 신발끈 받고 땀 넘어가면 되시고 됐지. 아마 내가 직선 처음 할 때 자취 구하기, 자취의 방정식 구하기 요 얘기를 좀 했을 거야. 자취의 방정식 또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이 얘기를 잠깐 했을 거야. 막 초등학교 때 그린 요 그림 그리면서 직선 처음 설명할 때. 막 이러면서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막 얘네들로 막 이런 식으로 막 관계식 세우는 이게 바로 도형의 방정식 관계식 찾는 과정이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얘네를 x랑 y로 할 뿐이지 맞아?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문제에서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나 자취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는 말은 관계식을 세우라는 얘기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유도할 때가 그래서 딱 이런 느낌이었지 그냥 점을 아는 점으로 그냥 숫자로 할게. 예를 들어 3,5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직선의 의미대로 자 도형의 방정식 구하는 과정은 여기에 있는 수많은 점 중에 한 놈을 딱 집어서 변수로 세팅을 하고 예로식 세우기 이렇게 내가 얘기했지. 예로 관계식 세우기가 도형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처럼 이런 식으로 관계식 세우는 게 도형 구하는 과정이라 그랬어. 자취 이거 계속 할 거야. 계속 뒤에 원가도 또 있어 이거. 그래서 직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수로 잡은 뒤에 예로 관계식 세울 재료가 직선의 정의대로 기울기가 일정한 도형이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 구하는 계산식을 딱 써가지고 이게 항상 이구나 하고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라고 외워서 쓰고 있는 중이지. 그지? 그지? 이게 자취나 도형을 구하는 과정이야. 자, 여기 보면 각 2등분 선을 구해라 라 그랬어. 얘도 지금 자취, 새로운 자취를 구하는 원리입니다. 얘도 똑같은 얘기야. 얘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 두 직선 있죠. 얘가 기울기가 한 이 정도 되네. 요 노란 하얀색으로 하죠. 요거 하얀색 직선. 얘가 기울기가 한 이 정도 되네. 그다음 요 파란색 직선. 파란색 직선이 대충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얘랑 수직인가 보다. 두 직선이 수직인 거는 물론 지금은 뭐 큰 상관없지만 이런 게 이제 눈에 밟혀야 돼. 딱 보면 요거 수직 조건 만족하지. 그죠? x계수 곱한 거 더하기 y계수 곱하면 0이기 때문에 수직이지 저거. 물론 지금은 이 문제에선 상관없지만 어쨌든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하얀 직선과 파란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라. 아까 여기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기가 막히게 반땡하는 요 노란색 이놈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야. 결국 이것도 지금 새로운 자취 또는 도형의 관계식을 찾는 문제인 거야. 됐냐?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직선에 대한 하얀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에 대한 정보가 있고, 됐지?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이 위에 점을 하나 새로운 변수로 잡아줘야 된다. 그치? 근데 소문자 xy는 문제에서 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그 밑에 답안지나 해설지랑 좀 다르게 할 건데 나는 새로운 변수를 잡아야 되니까 새로운 변수로 대문자로 잡으라고 한다. 이게 나중에 뒤에 원에서 이렇게 하면 좀 편한 경우가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따라서 새로운 자취나 도형의 관계식을 구할 거라 새로운 변수로 이 위에 점을 놔주고 이 새로운 얘로 관계식을 세우는 게 이 문제의 목표가 되는 거야. 됐지? 도형의 방정식이란 건 결국 그 구하고 싶은 도형 위에 점 하나를 변수로 딱 잡아서 그걸로 관계식 만드는 거니까. 관계식 만들 재료는 뭐냐? 각 이등분선에서 쓰는 재료. 각 이등분선에서 쓰는 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이 두 하얀 직선과 파란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똑같을 거야. 왜 똑같냐 하면 여기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합동이지. 맞냐? 이 거리가 다 똑같을 거라고.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되지. 그래서 참고로 미리 말하면 밑에 잠깐 이거 지금 각 이등분선 구하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133번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P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이야. 각 이등분선 구하라는 또 다른 말이니까 참고로 잘 알아주시고요. 따라서 지금 할 일은 이겁니다. 하얀색 직선과 요 점과 떨어진 거리가 2x-y-1은 0. 얘랑 저 대문자 xy로 잡혀있는 요 자식이랑 떨어진 거리가 파란 거랑 떨어진 거리랑 같다. 지금 쓸 수 있는 관계식은 요렇게. 됐지? 끝이야. 이제 공식만 잘 쓰자. 자, 공식 가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4 더하기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절대값 취하고 이 좌표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잖아. 약간 변수가 교체되는 그런 느낌이 들 거야. 이렇게 되겠고. 여기도. 자, 여기는 1 더하기 4지. 분모는 어쩌다 보니 똑같네. 그 다음 여기도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변수가 교체되는 느낌이 날 것이고. 끝. 이게 저 이등분선의 관계식. 당연히 정리 좀 해야지. 자, 루트 5니까 루트 5는 곱해서 날려버립시다. 이러면 이제 절대값은 절대값이다 라는 관계식이 나오고 이렇게 된 절대값 관계식 어떻게 푸는 거였어? 요렇게 생긴 절대값은 빨리 푸는 방법이 그냥 한쪽에 이렇게 빠르게 풀 수 있었지. 그치? 따라서 얘를 잘 정리해보면 총 2개의 식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 왜 2개가 나올까? 당연히 2개지. 하나만 그렸지만 이 노란 선과 파란 선 이등분은 이쪽에도 있을 수 있지. 맞지? 2개 나오는 게 정상이야. 자, 어쨌든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한쪽에 뭐 이쪽에다 마이너스 붙일까? 한쪽에 부호 딱 바꿔가지고 이렇게. 정리만 잘해주자. 이러면 x 마이너스 3y는 0.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3x 플러스 y인가?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고 내가 이걸 굳이 대문자로 한 이유는 이제 뒤에 가면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자취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을 건데 이게 내가 새롭게 관계식을 세워야 되는 문자임을 좀 더 인식하라고 나는 굳이 대문자로 하는 거다. 알겠지? 나중에 뒤에서 이유가 다 있으니까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다 구했잖아 이제
끝났잖아. 이제 답안지에 답 쓰면 되잖아. 그럼 마지막엔 이제 다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원래 변수로 잘 바꿔치기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됐지?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두 개의 정답. 됐지? 됐죠? 각 이등분선 사취 구하는 방법 잘 기억하시고, 밑에 133번처럼 말이 저렇게 바뀌어 있어도 똑같은 말인 거 잊지 마라.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맞아. 똑같은 거 하라는 소리야. 두 직선. 또 얘네도 수직이네. 뭐 하여간. 두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게 바로 각 이등분선이라고. 됐냐? 이 노란 선이 바로 이 떨어진 거리가 다 같은 애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각 이등분이 나와. 같은 말이야. 각 이등분선 구해라.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도형의 방정식 구해라. 자취 구해라. 똑같은 말이야. 따라서 또 그 위에 점 하나를 새롭게 변수로 놓고 방금 보여준 위에랑 똑같이 하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결국은 나중에 숙련도가 오르면 일단 쟤네들 저기 정리부터 해야 되지. 점직선 거리 재기 좋게. 저 하얀색 직선은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정리 좀 합시다. 그 다음 파란색 직선은 이제 2x-y-5는 0 하시면 되겠네. 얘랑 거리 재야 되잖아. 둘이 거리가 같다라고 할 거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분모 쪽에 다 똑같지 않냐? 1제곱 더하기 4, 이것도 4 더하기 1, 이거 둘 다 분모가 루트 5겠네? 나중 가면 이제 그냥 딱 보고 바로 쓸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둘이 같다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아까처럼 또 절대값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주는 거지. 됐지? 다음 장에 보면 특강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신발끈 공식인데, 한 점이 원점인 특별한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신발끈 잘 쓰시면 돼요. 하나가 원점이면 더 편하지. 하나가 원점이면 그냥 더 편할 뿐이야. 자, 하나가 원점이잖아. 원점 0,0. 따라서 이 상태로 신발끈을 쓰게 되면 2분의 1. 원점을 당연히 먼저 0,0. 그 다음 A좌표, B좌표, 다시 원점. 이걸 해놓고 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좀 계산이 더 편해. 양 사이드가 어차피 여기가 0, 얘도 0이거든. 이것도 0, 이것도 0이고, 요거 5고, 요거 0이라 그냥 계산이 더 편해질 뿐. 됐냐? 됐지? 자, 141번. 하나, 둘, 셋, 넷, 5개 딱 풀고 원 넘어가자. 자, 다음 직선이, 자, 이제 보여? 요렇게 생긴 직선을 딱 봤으면 제가 어딘가를 지나갈 수도 있거든. 그 점부터 찾으러 갑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기도 하고,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A를 지난다. 자, 저거 직선식 잘 정리해서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 기억하고 있지, 그치? 잘 고쳐볼까? A로 묶어줄까? X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 Y 플러스 1, 요거 나올 거고, 그 다음 A가 안 붙어 있는 애들, 그럼 플러스 3Y 마이너스 15네. 따라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즉 노란색 직선은 하얀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의 교점 지나가는 직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얘랑 잘 연립하는 좌표 구해주시면, 연립은 생략 해주시면 그게 바로 3,4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하얀색이랑 파란색이랑 연립한 거야. 그래서 A좌표, 이게 A좌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 그냥 문제를 좀 붙여놨네. 얘랑 거리 재줍시다. 루트 5에 3 들어가고 Y좌표에 4 들어가면 몇이냐? 6 마이너스 4 플러스 P. 이거 루트 5 이렇게 준 거라 P좌표, P값 구할 수 있지. 여기에서. 되냐? 됐지? 다음 142번을 좀 잘 보십시오. 저게 의미하는 바를 잘 눈치를 채야 되거든. 요거 봐봐. 잘 봐봐. 실수 K에 대하여 1, 마이너스 2와
직선에서 요 직선 딱 보고 일단 얘도 어디 지나가네 이런 거 이제 눈에 잘 발표해야 돼. K로 보기 좋게 묶어놨지. 그리고 그치? 일단 이 직선은 지금 어딘가 지나가는 직선임을 빠르게 눈치는 채주셔야 된다. 됐지? 들이 또 연립하면 지나가는 좌표가 하나 나오겠죠? 계산은 뭐 단순 연립 계산은 그냥 안 할게. X값, Y값 구해보면 이게 5분의 4, 좀 더럽지만 요렇게 지나갈 거야. 됐냐? 여기를 지나는 직선인 거 딱 빠르게 확인. 됐지? 그러면 지금 문제 상황을 알겠어? 문제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야. 잘 봐. 여기 1,-2가 있어. 그 다음 요 직선이 여기 지나가는 직선인데, 즉 어떤 특정한 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인데, 그러니까 점만 알아. 여기 이걸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이 직선이 뭔지는 몰라. 됐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여기 FK라고 떠들어 놓은 요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예를 들어 요 직선이라고 친다면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이 거리가 되겠지. 그치? 만약에 요 직선이라 친다면 한 요 정도 되려나? 수직? 한 요 정도 됐냐? 만약에 요 직선이라 친다면 뭐 이 길이. 요 자식이라 친다면 이제 요 길이.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리들이 있을 거야. 저거 가장 길 때가 언제냐 물어보고 있거든. 언제 가장 길 것 같아? 실은 여기에서 같이 보여야 되는 게 여기가 지금 일단 90도지. 당연히 거리를 재야 되면 수직이어야 되잖아. 수직.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맞냐? 실은 여기 원을 하나, 이거 노란색 요 점선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하나 보여줘야 되거든. 원을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 잘 봐. 원의 성질 중에, 원주각 성질 중에 지름에서 튕기면 90도 기억나지? 원 지름에서 튕기면 90도잖아. 맞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딱 이 그림 잘 보면 여기 90도인 순간들이 결국 원 내부에서 이렇게 다 파란색, 아까 저 파란색 길이들이 이렇게 잡힌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됐냐? 아까 재고 있던 게 얘네들이야, 얘네들. 그럼 당연히 제일 길 때가 언제야? 지름일 때, 지름이면서 아마 그 접선이 여기 딱 수직으로 딱 지름이면서 여기가 수직인 딱 이 그림일 때 이 길이가 지름 가장 크겠지. 됐냐? 그래서 결국은 그냥 얘랑 거리가 이 문제의 최대값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쁘게 보여주면 나 지금 상황이 뭐야? 1,-2를 지나가면 1,- 여기에서 여기 지나가는 어떤 특정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딱 방법이 이거야. 요게 이 직선을 지나가고 얘랑 거리 잴 거지. 그럼 1단계 둘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이렇게 이걸 지름으로 하는 이 원을 하나 딱 생각을 하시고, 그럼 요 직선은 여길 지나가는 직선들일 거 아니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노란색 여기를 지나가는 요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8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들은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을 텐데, 이때 얘랑 떨어진 거리는 결국 수직으로 꽂아야 돼서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라고. 이래야 여기가 수직 될 거 아니야. 그치? 또는 요 길이. 이게 이제 요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는 이렇게 꽂아야 여기가 수직이니까. 아니면 요 길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얘는 여기. 얘랑 이 직선하고는 여기. 얘하고는 여기. 이런 식으로 잡힐 거고. 그럼 당연히 가장 길 때는 요 노란색 자체가, 이 지름 자체가 됐을 때. 맞아? 특히 이걸 관계를 보자면 이 노란 여기에서 이렇게 접할 때, 수직으로 접할 때, 딱 요 그림일 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 최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기가 이제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8. 됐지?
아까 했던 그림 다 원 내부에 있는 현들이잖아, 결국. 그치? 따라서 거리 재시면 끝입니다. 뭔가 설명은 길게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이 내용을 잘 기억해서 익히고 있으면 그냥 거리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까먹어버리면 이상한 짓 하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아니면 찍겠지. 몰라 거리치야 이러면 맞을 수도 있겠네. 자, 다음 장. 이것도 이제 그림을 잘 보셔야 되니까 자, 그림 보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나름 그림 잘 나와 있죠. 나름 비율 맞게 잘 나와 있어. 그 다음 요 P라는 점이 마이너스 3,3이기 때문에 나름 저게 비율이 좀 잘 맞아. 마이너스 3,3이면 정확히 하나, 둘, 세 칸에 하나, 둘, 세 칸 올라간 여기 어딘가쯤에 P가 있을 거야. 맞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그림을 잘 봐야 돼. 됐냐? 이 위에 움직이는 마른 라인 위에 있는 점 중에 가장 멀 때와 가장 가까울 때를 구하래. 가장 가까운 거부터 구해보자. 언제 제일 가까울까? 당연히 후보는 이쪽 AD 라인을 봐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잘 봐봐. 여기 뭐랑 가까울까? 이 길인가? 아니면 이 길인가? A 지나갈 때 이건가? 아닌가? 이건가? 그럼 당연히 언제 생각할 수 있어? 요 AD 라인에 이렇게 수직으로 꽂혔을 때 생각 안 할 수 없지. 맞냐? 그치, 그냥 그림으로, 이게 여기 연결한 거랑 여기 연결한 거랑 딱 봤을 때 수직으로 꽂혀야 이게 요 파란색이 가장 최소인 경우가 되겠구나. 딱 그냥 그림으로 딱 보면서. 됐냐? 그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네들이 사용해야 될 기술은 뭐야? 일단 요 AD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고 그거를 얘랑 거리를 재시면 되는 거지. 점직선 거리. 자, 그럼 AD의 직선식 구하러 가봅시다. 야, 기울기는 그림에 대놓고 나와 있잖아. 몇이야? 플러스 1분의 플러스 2지. 기울기 2야. y절편 2 그대로 쓰면 되겠네. 됐지. 직선 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야 하고. 따라서 이제 얘하고 저기 P좌표 얘랑 거리를 재면 그게 문제에서 말하는 최소값이 되겠네. 자, 거리 재줍시다. 루트 5분의 위에 몇이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2, 7이네요. 7. 됐냐? 최대는 어딜까? 최대는 이제 여기 후보 봐야 되지. 여기 어딘가. 맞아? 여기 어딘가일 텐데. 근데 얘는 이거 직선식을 찾아야 되나 보면 아까 직선 꽂은 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장 멀 때를 구하려면, 가장 먼 경우를 구하려면 어디를 보면 되냐? 가장 길 때가 언제일까? C일 때일까? 수직일 때는 여기 어딘가일 거고 여기 C일까? 아니지. 가장 멀어야 되니까 그냥 얘는 여기네. B 지나갈 때가 그림상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냥 그림 보면서 푸는 거라고. 따라서 여기 길이, 이거는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써야 되는 거지. 이 점하고 떨어진 거리가 가장 멀 때구나 알아내셔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값은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써주시면 몇이냐? 그러니까 루트 34가 되겠네. 됐지? 따라서 뭐야? 제곱해서 빼래네. 얘 제곱하면 34 빼기 요거 제곱하면 5분의 49니까 여기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냐? 통분해서 하시면 이렇게. 됐냐? 그림 잘 봐야 돼, 이런 건. 그 다음. 자, 보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딱 시험에서 나왔을 때 정확하게 풀지 못하면 틀릴 만한 문제가 딱 이런 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이라고 했어. 자, 두 가지 방법 해볼게. 첫 번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 세우는 거 있죠. 아까 전에도 잠깐 중간에 나왔는데
두 직선의 교점 구하는 직선의 관계식을 한눈에 작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항등식 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지. x-2y 더하기 3 이거 그러면요. 이 식 자체가 바로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교점 지나는 직선식. 근데 얘가 0,0이랑 거리가 1이다 라고 힌트를 준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치? 따라서 얘랑 0,0이랑 거리 잽시다. 그럼 얘는 이제 다 전개해서 이제는 x, y에 대하여 잘 내림차순 정리해줘야 되지.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 자, 그럼 k 플러스 1x 마이너스 k 플러스 2y 플러스 k 플러스 3은 0에서 봐봐, 이게 잘 들어야 돼. 이 방법으로 하면 지금 딱 봐도 좀 식이 더러운데? 긴 거 같은데? 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장단점이 있어. 다른 방법도 풀 거야. 잘 봐봐. 일단은 지금은 바로 가볼게. 얘랑 거리가 1이라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값이다. 계수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루트 절대값. 그나마 다행인 게 0이 들어가서 날아가고 0 들어가면 얘도 날아가고 요거만 남네. 됐지? 자, 여기 거는 안에 거 전개 좀 잘 하자. 안에 거 정리해보면 2k 제곱에 2k에 4k니까 6k에 5인가? 됐지? 따라서 자, 그리고 여기도 잘 봐. 뒤에서 원에서 이런 비슷한 계산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이거 이제 루트로 일로 넘길 거 아니야. 양변의 분모 곱해서 넘겨줍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곱을 할 건데 왜냐면 루트도 뺏길 겸 절대값도 뺏길 겸 제곱을 할 건데 여기서 제발 실수 좀 하지 마. 루트는 제곱하면 뚜껑 모자만 날아가는 게 맞는데 절대값은 야 이거 제곱하면 뭐야? 절대값은 진짜 제곱해야 돼. 따라서 얘는 제곱을 하면 진짜로 전개를 해야지.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 됐냐? 따라서 k로 잘 정리해 보시면 이러면서 k 값 2개 확인되지. 따라서 이걸 아까 처음에 써놨던 여기 k에다가 2개다 여기 있구나. 여기에다 이거구나. k에다가 정리해 놓은 식에 잘 집어 넣으면 답 2개 나오지. 됐냐? 이게 첫 번째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요거 잘 봐. 아마 직선에서는 보통 자네들이 이 방법으로 풀게 될 건데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잘 봐. 아마 직선은 이런 방법으로 풀겠지. 왜냐하면 방금 같은 항등식 모양을 굳이 직선에서는 안 써도 괜찮은 게 교점을 지난 다음에 아니 교점 구하는 계산이 복잡하지가 않아. 그냥 1차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기 때문에 교점 구하는 계산이 어렵지 않아서 아마 실전에서는 교점 많이들 구할 거야. 자네들 아마도 내 생각에는. 자, 연립해 봅시다. 위에서 아래로 뺍시다. 빼면은 y-2가 0이니까 y 좌표가 2네요. x 좌표는 그러면 2 집어넣으면 1. 즉 교점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1,2야. 자, 결론. 1,2를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다. 이거 하면 되지. 따라서 1,2를 지나는 여기를 지나는 직선식은 기울기 하나만 미지수로 잡아주면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지요.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지 뭐. 그러면 공식을 이용해서 y는 기울기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러면 1,2를 지나가는 직선식을 이렇게 쓸 수 있지. 진짜 배터리를 자 진짜 직선식을 이렇게 쓸 수 있지. 됐냐? 따라서 얘랑 원점이랑 거리가 1이다 식을 한번 마무리 해볼게. y-m 플러스 2는 0. 얘하고 0,0이랑 거리가 1이다 갑시다. 자,
개수제곱 더하기 개수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절대값 0 들어가고 0 들어가면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n 플러스 2 얘가 1이다. 따라서 이 안에 부호 바꿔줍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되고 양변 제곱하고 식을 정리해주면 자 이제 여기서 잘 봐. 시험 때 이거를 이렇게 풀다가 눈치를 못 가버리면 바로 그냥 감점 당하고 틀릴 수 있어. 지금 보면 n 값이 4분의 3하고 하나 나오긴 하지. 맞아? 기억났나? 아까 전에 K로 놓고 풀었을 때 몇 개 나왔냐? 2개 나왔잖아. 근데 왜 하나 나왔어 지금? 하나 어디 갔어? 하나 어디 갔게? 봐봐, 이거를 대충 그려도 답이 2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는 스스로가 생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지금 1,2를 지나는 직선이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1이라 그랬으니까 대충 표현해보면 이 간격이 1인 걸 찾고 있는 거거든? 그런 애들은 더 있을 수 있어. 2개 있을 수 있어. 2개. 원점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1인 건 2개가 있을 수 있다고. 그지? 근데 왜 하나 나왔을까? 항상 말하지만 직선. 요 자식 조심하라 그랬지. 이 자식. 요 x는 뭐라고 생긴 요 직선은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기를 놓고 푸는 모든 계산에서는 안 나와.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답이 분명 2개가 나와야 정상인데 하나가 나왔다는 소리는 자네들이 혹시 이 식키가 있는가 얘 찾으러 가야 되고 얘는 어떻게 찾느냐 식으로는 안 나온다니까 그려야지. 아까 전에 1,2를 지난다는 걸 알았잖아. 즉 그림상 직각 그림을 항상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 여기 평면좌표에서 공식만 다다다다다 외워가지고 그냥 공식에 대입하는 느낌으로만 풀고 그림 생각 하나도 안 하면서 풀면은 안 돼요. 지금 기울기가 4분의 3 나온 게 여기 지나가면서 뭐 대충 한 이 정도 되나 봐. 우리가 지금 찾은 게 이건가 봐. 여기 간격이 1인가 봐. 됐냐? 근데 떨어진 거리가 1인 직선은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1,2잖아. 이 자식도 원점이랑 떨어진 거리 1 아니야? 얘도 여기가 정확하게 1일 거 아니야. 맞아? 그냥 그려서 찾아내야지. 얘는 그리고 x는 1이라는 직선이지. 됐어? 요 직선은 식으로는 기울기를 잡고 계산하는 모든 식에서는 다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문제 풀다가 수상함을 느끼고 이거 나중에 뒤에 원에서도 이 자식 조심해야 돼. 나중에 밖에서 뭐 원 접선 구하기 할 건데 이 접선이 이렇게 그어지는 경우 있어. 이런 거 찾을 때 얘 조심해야 돼. 알겠지? 오케이, 이제 144번. 자, 145번. 자, 145번은 약간 노가다라고 해야 될까? 아니지, 뭐 그렇게 노가다는 아니지.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기울기가 대충 이 정도 되네. 그 다음 요 자식은 기울기가 지금 보니까 몇이야? 2분의 1이네. 됐냐? 기울기가 대충 2분의 1. 기울기가 2분의 1 정도 되고 그 다음 요 자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은 일단 대충 그려봤어. 그냥 해야 할 일이 뭔지 알려주려고. 왜? 여기 넓이 구하래. 결국은 뭐 찾아야 돼? 교점 알아야 되지? 교점. 맞냐? 그러다가 그냥 눈으로 빠르게 확인 정도는 해봐도 좋아. 혹시 이 자식들 수직인 거 있는가? 이런 거 눈으로 빠르게 확인해봐도 좋아. 플러스 2분의 1. 얘 이제 아마 그려서 y절편까지 찾아가지고 그리려면 이러고 그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수직 없다. 이거는 곱하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야. 수직이 아니야. 수직은 없네. 그럼 뭐 해줘야 돼? 교점 다 찾아야지.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교점 찾아서 그냥 신발끈 박으셔도 됩니다. 됐어? 그냥 교점 찾아서 신발끈 써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3개가 나올 거야. 오케이? 잘 연립해 보시면 신발끈 바로 써도 되고 다 정석 연습할 거면 이제 아무거나 하나 밑변으로 임명해서 뭐 네가 이걸 밑변으로 했다. 그럼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내야지. 됐지?
교점 구하는 거는 뭐 이제 연립을 얘랑도 하고 얘랑도 하고 얘랑도 하고 다 연립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 거 계산하면서 틀리는 거 없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다. 됐지? 자, 원의 방정식을 해보도록 하지. 원도 결국은 새로운 어떤 자취 또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원리로 원의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는 다 자취나 도형 구하는 거야. 변수 세팅해서 관계식 세우기. 원은 그게 되게 쉬워. 원의 정의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너무 쉽다. 원이 뭘까? 동그란 거라고 하지 말고 원의 정의는 이거지. 한 점에서 그러니까 나는 원이라는 게 반지름의 길이가 5다라는 게 이 원에 있는 이 길이들 다 5라는 소리 아니야. 원은 결국 한 점이 정의가 한 점이 딱 지정이 되어 있을 때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점들이 모인 도형 또는 자취라고 말하면 그게 원이야. 됐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 세우기가 그러니까 형태가 기억 안 나면 이렇게 유도를 해 직접 점 하나를 하나 딱 고정시켜 놓고 떨어진 거리도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해봅시다.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R인 점은 당연히 졸라 많을 거야. 여기도 여기도 어디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떨어진 거리가 R인 점들은 이런 식으로 매우 많을 것이고 걔네들이 모이면 되는 도형이 튀어나오는 도형이 원인 거야. 맞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마찬가지. 이 점들 위에 아무나 한 놈 지금은 어떤 변수도 세팅 안 돼 있으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변수인 x, y 딱 잡아주고 정의대로씩 세워라. 얘랑 거리가 R이다 식 세우면 원의 방정식 끝.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R이다 라고 하면 끝. 이게 원이야. 그러나 보기 싫어서 보통은 이렇게 안 쓰고 양변을 제곱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원의 여기 자리가 반지름 제곱 자리다. 됐지? 이게 원의 방정식. 그럼 이제 자네들은 이렇게 생긴 거 보면 바로 원이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외우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 원의 방정식 유도한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이런 식을 딱 보면 알 수 있겠어? 중심이 몇 콤마 몇이겠냐? 마이너스 3,2 되냐? 그렇지? 반지름이 몇이겠냐? 4가 아니라 제곱한 게 4기 때문에 2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생긴 거 보고 바로 원 이렇게 생긴 거구나 하고 알아내면 일단 첫 번째 됐나? 그 다음 이차함수 때랑 마찬가지로 원은 실은 이렇게도 주기도 하지만 다 전개해서 주기도 해. 요때 이제 공수 원에서부터 계속 완전 제곱식 고치는 거 아니면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축 찾고 그런 거 있지. 그놈의 완전 제곱식 쪽 계산을 정말 잘 해왔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 금방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이걸 다 정리하면 지금 이렇게 되거든. 맞아? 원을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주게 되면 얘 가지고 이거는 원인가? 이게 중심은 몇인가? 반지름 몇인가? 알고 싶으면 이렇게 고치는 계산이 다시 들어가야 돼. 이게 결국은 또 뭐 하는 거랑 똑같냐면 다시 공수 원에서부터 계속 하던 거. 자, 축 찾는 계산이랑 같은 계산이지. 축 몇이야? 축은 이제 잘 찾지? 4. 맞아? 근데 이게 실은 뭘 찾은 거야? 축이 4라는 걸 찾은 게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를 찾은 거잖아. 그지?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실은 이렇게 풀어져 있어도 거기에 공식 같은 거 써 있어. 이거 공식 외우는 거 아니다. 요거. 여기 보면 원이 이렇게 풀어헤쳐져 있을 때 막 중심, 반지름 이런 거 외워야 될 것처럼 써 있는 거 있지.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여태까지 해왔던
이 계산의 숙련도 플러스 6x 보고 너네들이 축을 마이너스 3이라고 떠올리는 것처럼 1차항 y 같은 경우는 1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4y지. 그럼 제 축이 2일 거 아니야. 맞아? 그거랑 똑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식 봐도 바로 이게 나와야 돼. 됐냐? 플러스 6x네 보면서 얘는 그러면 이거 축이 마이너스 3일 거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이거겠구나. 그 다음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이거겠구나. 그 다음 이어지는 계산은 그러니까 플러스 6x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여기서 상수항 플러스 9 붙여야 되지.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여기서 빼기 9를 하잖아. 원에서는 그 빼기 9를 요 반대편 여기에서 갚아준다고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9 생긴 거 여기다 9 쓰면 지워지잖아. 맞지? 여기에서 4 쓰겠지. 여기다가 4를 갚아줘. 원래 있던 거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계산의 속도를 올려주시면 돼요. 됐냐?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해왔던 완전 제곱식 계산의 숙련도에 달려있는 거야. 저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볼까?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은 0. 요거 한번 해볼게. 쟤는 과연 중심은 몇 콤마 몇이고 반지름은 몇인가 해보자. 즉슨 중심 좌표만 쓴다면 이미 마이너스 4,3이라고 나오니? 돼, 안 돼? 축 찾는 거랑 똑같지? 맞지? 실은 보자마자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완전 제곱식으로 끝까지 고쳐볼까? 그러면 여기가 8x니까 이렇게 될 거고 y쪽의 완전 제곱식은 이렇게 될 거지. 자, 여기에서 8 때문에 16을 붙여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그 16을 여기 우변에서 제외시켜주고 여기 마이너스 6y 때문에 플러스 9 붙였을 거 아니야. 그거를 여기에서 갚아주고 여기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를 가지고 오면 정확히 계산 끝나네. 됐나? 몇이야? 26이네. 그래서 여기 계산이 26이고 이러면 반지름은 루트 26이 되겠네. 됐지? 요 계산 숙련도를 올려주시면 된다. 외우는 게 아니라 완전 제곱식 고치기 아니면 2차 함수 때부터 계속하던 1차항 계수 보고 완전 제곱식 되는 그 대상 얘가 x가 몇일 때 이거 라인이 되나 찾는 거. 됐냐? 됐지? 됐지? 그래서 공수 1 때부터 하던 계산을 그대로 한다. 빠르게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따라서 일단 이렇게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자. 즉 이미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바로 나오죠.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겠냐? 이거 그냥 이거니까 그냥 x제곱만 있겠지. 그치? 원점하고 거리 쟀나 보네. 얘는 중심이 0,0이구나. 반지름은 루트 11이구나. 바로 알 수 있고. 얘는 그럼 중심은 5,0이겠구나. 반지름은 3이겠구나. 그 다음 얘는 중심은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은 5겠구나. 아까 보여준 원의 정의로 이런 거는 뭐 바로바로 나오고. 됐나?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자, 중심이 원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반지름이 3이니까 제곱돼서 9. 그 다음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쟤는 쟤랑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다를 상상하면서 이렇게씩 잘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원래는 이건데 다시 한번 보여주면 그지? 이게 항상 4. 그러나 제곱한 걸로 쓰니까 이렇게 됐냐? 얘도 마찬가지고. 됐지? 자, 됐어? x제곱에 마이너스 8x네. 아마 얘는 이거 제곱이겠지. y제곱은 그냥 혼자 가만히 있네요. 여기에서 16 붙인 거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상수항 갚을 거 없네. 되냐? 따라서 중심은 4,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16이니까 이제 루트 C는 4. 얘는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4y 확인했지. 따라서 x 플러스 1제곱. 그 다음 y 마이너스 2제곱에 여기에서 플러스 1, 여기서 플러스 4 나오는 거 이쪽에서 이렇게 되갚아주면 되고 마이너스 20은 넘어와서 플러스 20이 되니까 25가 되네요.
따라서 중심은 마이너스 1,2. 반지름은 5. 됐지? 그 다음 얘는 x-3제곱에 y 플러스 2제곱일 거고 이런 계산도 이제 슬슬 스피드 올려서 딱 해가지고 잘 연습, 숙련도 올려오시면 돼요. 됐지? 공수 때부터 하던 공수 1에서부터 계속 하던 이참수 때부터 하던 그거 한다 보시면 돼. 됐지? 자, 152번 같은 경우는 잠깐 뒤에 하고 설명을 할게요. 축에 접하는 원은 일단 원 기본부터 하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디 갔어? 그래서 원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를 잘 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x, y에 대한 2차 방정식 모양이라고 해. 니들이 평소에 알던 x만 주인공으로 갖는 요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을 말하는 게 아니야.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실은 원이 x, y에 대한 2차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고 다 원은 아니다. 얘가 원이 될 자격이 좀 있어. 자격 조건이 좀 있어. 그 조건만 좀 잘 기억해 주도록 합시다. 위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생긴 식을 x, y에 대한 2차식이라 그래. 2차식, 2차 방정식. 그러면 변수가 x, y 두 개이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이 x, y의 항도 원래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x, y에 대한 2차식이야. 뭐 4x 마이너스 2x, y 플러스 뭐 5y 플러스 1. 얘네도 지금 딱 x, y에 대한 2차식이야. 얘도 원래 있어. 그러나 알다시피 원을 전개했을 때는 x, y 항은 없지. 됐지? 그 다음 여기 x제곱, y제곱은 일부러 계속 보통은 이렇게 1x제곱, 1y제곱이라 쓰는데 이러다 보니까 항상 1이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야. 1해도 돼. 즉 얘가 먼저 써줄게. 얘가 원이 될 자격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입니다. 개수가 그러니까 반드시 1이 아니어도 돼. 같다야, 같다. 같으면 돼, 같으면. 같으면 상관이 없지. 왜냐면 방정식 형태라니까. 예를 들어 막 이렇게 나와 있어. 막 이렇게 나와 있어. 저 2인데 이러면 원이 아닌가? 뭔 상관이야. 그냥 양변을 2로 나눠서 네가 1로 만들면 되잖아. 즉 x, y 보편적으로는 1로 많이 주지. 그런데 1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같으면 돼. 부호까지 같아야 돼. 플러스 2x인데 마이너스 2x 이러면 안 돼. 완전히 같아야 돼. 그 다음 여기도 은근히 2번 힌트 나중에 깜빡할 수 있어. x, y 항은 없다야. 존재하면 안 되고. 됐나?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결국 제가 원인지 아닌지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릴 때는 결국 이렇게 고치긴 해야 돼.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쳐야 되는데 고쳤을 때 여기 있지. 여기 요 자리. 여기가 반드시 양수인지 확인하셔야 돼. 여기가 양수여야 원이 되는 거야. 저기가 양수여야 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건 좀 더럽네. 여기가 음수가 되면 반지름 자리잖아. 그럼 원 아니야. 선생님 그럼 뭔데요? 그냥 2차식.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2차식. 그냥 여기 막 어떤 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쳐봤더니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럼 걔는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x, y에 대한 2차식입니다. 2차 방정식인 거야. 요 세 가지 확인하셔야 돼요. 됐냐? 이런 거 원 아닙니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10 하면 원 안 되겠네. 딱 보고 원인가 싶어가지고 한번 고쳐봤어. 마이너스 2x니까 요렇게 플러스 4y니까 요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플러스 여기 이 마이너스 2x라서 이제 1 붙여야 되고 4y니까 플러스 4 필요하지. 그런데 이제 10님께서 넘어오니까 이렇게 되면서 여기 계산이 마이너스 5가 되지. 이러면 원 아니지. 원 아니야.
됐냐?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 잘 봐주시기 바래. 여기 개수 같아야 되고, 막 참고로 여기가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 이런 식으로 개수가 달라버리면 저기 기아 쪽에 타원, 쌍곡선 일로 빠져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 어쨌든 그래서 뒤에 무슨 유형 몇 개 좀 풀어보고 축에 접하는 것까지 할게요. 1번부터 해봅시다. 이게 어느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스케치하듯 그림을 그려가면서 푸는 걸 추천하도록 하지. 이게 중심이 마이너스 4,3이고,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이 마이너스 4,3이다. 그 다음 1,6을 지나는 원이야.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의 중심은 원 위에 없다. 원 중심은 원 안 지나가. 그거 오해하지 마. 됐어? 그냥 이런 그림 준 거네. 됐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중심의 좌표는 나와 있으므로 바로 원의 방정식의 좌측 부분은 완성할 수 있지. 그런데 필요한 건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하네. 따라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써주면 되지. 몇이야? 25 더하기 9니까 34. 어차피 제곱이 와야 되는 자리니까 34. 됐냐? 다음. 그래서 결국 원은 필요한 건 중심하고 반지름이야. 각각 도형마다 다 메인이 되는 주인공들이 있어. 예를 들어 직선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뭘 찾는 거였냐면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 찾는 거였다. 그럼 원은 이제 결국은 뭘 찾는 싸움이야? 중심. 그 다음 반지름. 이 두 개 찾는 것에 집중하시면 돼요. 됐냐? 따라서 지금 보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대. 지름의 양 끝점. 이런 그림인 거지. 원의 중심이 그 위에 있겠네. 따라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을 갖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두 가지 구하라고. 중심하고 반지름. 됐냐? 됐지? 따라서 중심좌표 구할 수 있잖아. 중점 구하기 해야지. x좌표 더해서 나누기 2. y좌표도 더해서 나누기 2. 오케이. 여기가 원의 중심. 거리는 반지름은 거리 재라. 얘랑 재자. 이게 편해 보이네. 몇이야? 4 더하기 1. 루트 5네.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2,2니까 이렇게. 반지름이 루트 5니까 여긴 제곱해야 되니까 5가 들어가겠네. 됐지? 특이사항 없죠? 밑에 바로 연습 풀어보시고요. 뒤에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다음 앞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나 좌표 평면에서 사용해왔던 기술이야. 이런 기술. 직선 위에 있다. 어떤 점이. 중심의 좌표가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특정 도형 위에 있는 점 이렇게 잡는 계산 처음 보는 거 아니지? 아이고 씨. 됐냐? 그치? 맞지? 처음 보는 계산 아니지? 그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잘 봐. 크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마다 그게 다를 거야. 그냥 단순히 원의 방정식 공식을 외워서 그걸로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어쨌든 이게 중심이라며. 그럼 저게 중심이니까 원의 방정식을 일단은 식을 쓸 수 있겠네. 일부러 중괄호 칩시다. 저게 중심이니까 뭐 요따구로 생길 거 아니야. 반지름을 모르니까 문자로 두시. 이러면 미지수가 총 A와 R 두 개나 우리가 지나가는 점을 두 개를 알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힌트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지? 집어넣으면 이렇게 문자 두 개, 등식 두 개가 이쁘게 나오겠네.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7인가? 문자 두 개, 등식 두 개, 5,2도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고 얘네 둘을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 기술을 잘 이용해서 푸는 방법. 플러스 마이너스 3A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5, 4, 3? 둘이 연립해서 푸는 방법. 됐지? 뭐 일단 빼버리면 R제곱 일단 날라가니까. 됐냐? 이렇게 푸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앞에서 보여준 대로 결국 원의 방정식은 원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잖아.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슬쩍 바로 식을 쫙 써도 돼. 가만 있어 보자. 지금 우리가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한 문자로 이렇게 잡은 상태인데 원 위에 그림 지금 자세히 그릴 필요가 없지. 지금은 원 위에 지나가는 점이 두 개가 있대. 그러면 원의 정의가 결국은 뭐냐? 원의 정의라는 것은 중심에 박혀있는 요 한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이란 뜻이라. 이 길이랑 같은 경우겠네. 됐냐? 그럼 그냥 원의 정의대로 얘랑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쟤랑 떨어진 거리랑 3a 7제곱 이거랑 얘랑 떨어진 거리가 같겠구나 하고 그냥 원의 정의대로 떨어진 거리가 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원의 정의대로 풀어서 이렇게씩 세우면 끝. 어차피 두 식을 빼도 이런 식이 나올 건데 제곱해서 쓸 거고. 그냥 그래서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어쩔 땐 그냥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원의 방정식을 차라리 형태를 세워버려서 때려 박는 방법이 좋을 때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원의 방정식은 외우기도 외우는데 그 유도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원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지? 이런 거 안 까먹었죠? X축 위에 있다는 말은 A, 0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지. 그치? 저런 것들 잘 해보시면 되고. 다음 장. 자, 이제 원이 풀어에 쳐져 있는 경우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공수 원의 그 숙련도에 따라서 이제 선차만별. 야, B 몇이야? 완전 제곱식 잘 연습해 왔던 분들은 이제 B도 바로 나오겠지. B 몇이냐? -4. 그지? 이제 슬슬 계속 누적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계속 공수 원에서부터 해왔던 뭐 여러 가지 지식들이 계속 누적되어서 잘 쌓여있는 애 할 때마다 다 초기화 돼가지고 그냥 이러면 이제 됐냐? B는 바로 나오죠. 자, 지금은 뭐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까? x제곱에 -2x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될 거고 y가 이제 플러스 8y니까 y 더하기 4 이렇게 되겠고 자, 갚아주는 작업은 여기서 1 갚아줘야 되고 여기에서 16 갚아줘야 되고 원래 있던 게 a였으니까 넘어오면 이렇게 즉 이걸 보고 중심의 좌표가 1, -4다. 그래서 실은 8y 보자마자 얘는 나왔어야 정상.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래. 아, 그럼 요 자리가 9겠네. 제곱한 게 와야 되잖아. 맞지? 따라서 -a 플러스 17이 9다. 이러면 a 값이 8이겠네. 됐냐? 어디 갔어? a 값은 8, b 값은 -4 정답. 됐지?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는 이제 계속 이렇게 원에서도 또 나오고 공수 원에서 2차 함수할 때도 계속 했고 계속 같은 계산들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자, 여기도 이번엔 원이 되는 자격까지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네. 얘를 원으로 만들랜다. 자, 그럼 일단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원 조건 있잖아. 요거 은근 조심해. 이거 은근 조심해. 그러니까 가끔씩 문제에서 무슨 짓을 해놓을 때가 있냐면 이렇게 그냥 진짜 별거 아닌데 안 까먹기만 해도 바로 이거 뭐야 너 꺼져 이러고 이제 풀면 되는데 가끔 망각하고 있다가 헷갈려가지고 가끔 그냥 이렇게 주거든. 얘 원이 되래. 얘가 원이 되래. 이거 있잖아. 여기 보이잖아. 딱 보자마자 저 뭐야? A는 0. 저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가끔 저렇게 장난쳤을 때, 그냥 그 장난질을 쓱 하나 이렇게 쓱 꽂아놨을 때, 바로 그냥 치워버리고 풀면 돼.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네. 그러니까, 최고차항계수 똑같은 거 확인, x, y 항 없는 거 확인. 그럼 이제 우린 결국 뭐만 남았어? 어쨌든 저 자식을 이렇게 고쳤을 때,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지, 여기가. 맞아? 실은 여기 뭐 안 써도 상관없긴 해. -2x니까 뭐 x 빼기 1 제곱이 오겠지. 플러스 4y니까 y 플러스 2제곱이 오겠지. 얘 때문에 1 여기 갚아야 되고 여기에서 4 갚아야 되겠지. 그치?
K랑 1이랑 넘어오면 이렇게 되겠네. 계산해서 마저 써보면 4-K네. 얘가 0도 안 돼. 0, 반지름이 0이면 그거 원이 아니지. 그거 뭐 점이야 그럼? 됐냐? 이렇게 돼야 되겠네. 따라서 K는 4보다 작다. 됐지? 자, 159번 밑에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이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2차 부등식 튀어나오면 하고 잘 풀면 됩니다. 자, 해봅시다.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얘도 원이 되래. 자, 이상한 항, x, y 항 그런 거 안 보이고 x제곱, y제곱 계수 똑같은 거 확인. 따라서 이제 이렇게만 잘 고쳐주면 되겠네. 이렇게 잘 고쳐서 요 자리만 보면 되지. 문자니까 어쨌든 얘도 좀 해보기는 할게. 마이너스 2a 플러스 1x.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계산이 자네들이 이미 숙련이 잘 되어 있어야 돼? 우리 공수 1에서 이차함수 할 때처럼. 실은 상수항 뭐 몇이든 필요 없고. 딱 보고 이 계산이 잘 돼 있어야지. 여기 축 찾는 거. 축 몇이야? 축 몇이야? 축을 뭐라고 써야 돼? 저렇게 돼 있으면. a 플러스 1. 맞아? 이거 계산이 이제 잘 되어 있어야 이게 이제 잘 보이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얘 1차항 요걸 딱 보는 순간 너는 지금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구나. 잘 나와주시면 되고. 축 찾는 거랑 같잖아. 얘도 마찬가지. 이건 이제 y만, 문자만 y로 돼 있을 뿐 얘는 이거 제곱이 되겠네. 맞지? 그럼 뭐 붙여줘야 돼? 여기서 a 플러스 1 제곱 튀어나올 거라 여기는 이렇게 좌우변에서 상쇄시켜주면 되고 여기서 a 제곱 나오는 거 여기서 없애면 되고 얘 둘은 반대편으로 이 항에서 이렇게 넘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냐? 따라서 이제 여기는 정리정돈 잘 합시다. a제곱에 마이너스 3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 여기서 플러스 2a. 그 다음 상수항이 1이랑 2니까 더하기 3 다 됐다. 요게 지금 이 원방의 우변 관계식. 원이 되려면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2차 부등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 곱해줄게. 그래서 마3 1 해서 2차 부등식은 이제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오면 그냥 너 왔어 이러면 잘 푸시면 됩니다. 됐냐? 기억나? 외심 어떻게 구하더라? 외심 어떻게 구하더라? 참 몇 번째야 이것도, 그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좌표 평면 단원에서 했던 외심 구하는 방법은 외접원의 중심인데 성질 중에 요 성질을 쓰는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이 길이랑 같다 등식 쓰는 게 첫 번째 방법. 그 다음 직선을 배운 다음 너네들이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는 기술을 익힌 다음부터는 두 번째 외심 구하는 방법에서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수직이등분하는 직선식을 2개, 그러니까 원래는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수직이등분하는 직선식 2개 찾아서 교점, 즉 연립해서 구하는 법 두 번째 알려줬어. 이제 세 번째다. 원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 외심 구하는 게 총 3가지야. 그래서 이게 세 점 지나는 원이래. 세 점 지나는 원이라는 게 결국은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원의 중심좌표를 알아야 해서 결국 지금 외심 구하는 거랑 또 똑같은 상황이야. 그렇게 봐도 돼. 됐냐? 세 점의 외심좌표 중심 구하면 우린 이제 원방을 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전히 이거 거리 재서 똑같다. 첫 번째 방법을 쓰던가 수직 이등분선 2개 아무거나 구해서 구하던가 그렇게 두 가지는 여전히 유효하고 세 번째 방법으로 원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의 방정식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쳤을 때 미지수가 총 3개가 잡히거든. 이 모양에서는 이렇게 될 거고 전개된 모양 원의 방정식 종류가 2가지죠. 생김새가 2가지지. 어쨌든 그 2가지 전부 다 완전 풀버전 미지수로 써보면 미지수가 총 3개야. 힌트도 3개거든. 맞아? 집어넣어서 연립하는 건데 보통 넣을 때는 뭐가 더 편해 보이냐? 당연히 여기다 많이 넣는다. 여기다 넣으면은 막 이 넣고 그거 다시 또 전개해야 되고 짜증나잖아. 그지? 그래서 연립해야 되는 상황엔 보통 이 아래 거를 놓고요. 완전 풀버전으로 문자 3개짜리로 이렇게는 잘 안 나올 거야. 왜냐면 이러면 이제
교육과정 외에 있는 3연 연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식 3개를 썼을 때 막 이렇게 완전 풀 버전으로 문자 3개 꽉꽉 그렇게는 안 나올 거야. 뭐 한쪽이 이렇게 하나라도 이렇게 좀 식이 간단하게 나와서 찬찬히 한 문자씩 대입하면 2개짜리로 되는 나오더라도 그런 형태가 나오거나 아니면 저렇게 대놓고 그냥 하나 원점 0,0 주던가 뭐 그런 식으로 0,0 지나가잖아. 지금 집어넣으면 C는 0입니다. 지금은 그지? 지금은 C가 0이네. 그럼 따라서 이렇게 남았고 그럼 이제 이 콤마이랑 요거 2개만 집어넣어서 연립해서 계산하면 되겠네. 4 플러스 2A 플러스 2B는 0. 자, 양변에 2로 좀 나눠주면서 정리까지 해주면 첫 번째 식이 이거고 이거 집어넣읍시다. 얘 집어넣으면 자, 4 더하기 36 마이너스 2A 플러스 6B가 0. 자, A 마이너스 3B가 20인가? 좀 빨리 정리하면 A 마이너스 3B가 20. 이렇게 잠깐 맞지. 따라서 둘이 연립해보면 B가 몇이냐? 위에서 아래를 뺍시다. 4B가 마이너스 24 B 값이 마이너스 6 A 값은 그럼 플러스 2네요. 따라서 원의 방정식이 완성. 플러스 2x 마이너스 6y는 0 완성. 그럼 바로 나오죠. 아, 중심좌표 몇이야? 마이너스 1,3 반지름 이게 그리고 이게 외심이지. 지금 이게 지금 외심 찾은 거야. 그지? 반지름은 몇일까? 뒤에 1 붙이고 9 붙여야 되잖아. 루트 10인 이렇게도 이제 외심을 구할 수 있어. 이게 하나가 0,0이라 계산이 괜찮은 건데 뭐 0,1 이런 거 나오면 이거조차도 계산이 조금 짜증 날 수는 있어요. 됐지? 얘도 하나가 원점인데 요게 좀 원점이 없네 이제. 근데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야, 문제 잘 읽어. 원의 넓이 구하는 거야. 저거 신발끈 쓰지 마라. 신발끈은 저기요 저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쓰는 거지. 저 3점 지나가는 원 넓이 구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신발끈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외심좌표 구해야 돼. 3가지 방법 중에 뭐가 됐던 하나 잘 해서 구해봐. 자, 그러면 이제 저기 아까 빼먹고 온 하나 축에 접하는 원 요거 하나 딱 합시다. 어디 갔어? 자, 여기 잘 봐. 이거 여기도 보면 외워야 될 것처럼 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워야 될 거는 없어요. 외워야 될 거는 없고 그냥 그림을 잘 그려. 그러니까 여기 뭐 그냥 참고 삼아 이렇게 그냥 보면 뭐 나와 있는데 외워야 될 거는 없어요. 그냥 이 말 뜻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가 무슨 그림을 말하는 건지 정도만 잘. 아니 야 원이 X축에 접한다 라는 게 무슨 소리겠냐. 당연히 X축에 이렇게 접한다 붙어있다 이런 그림인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됐냐? 그런데 당연히 아래쪽에서도 접할 수가 있어. 즉 이때마다 이거를 뭐 선생님 축에 접할 때 뭐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요 그러지 말고 그려서 직접 네 두 눈으로 확인해봐. 이러면 여기 원의 중심이 A, B일 거야. 이 자식이 반지름도 R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X축에 접하면 당연히 지금 이렇게 꽂았을 때 여기가 90도일 거고 여기 간격이 R이 된단 말이지. A, B, R 중에 뭐랑 뭐가 똑같은지 직접 봐. 뭐랑 뭐가 똑같을까? 이게 잠깐 보조선 Y축을 잠깐만 이렇게 쓱 그려보면 여기 길이가 R이란 얘기는 Y좌표랑 똑같은 거야. Y좌표랑. 맞아? 즉 여기 Y좌표가 B잖아. 따라서 지금 여기가 Y좌표가 B고 여기 길이가 R이란 얘기는 B와 R 즉 이렇게 똑같다라고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보면 거기에 절대값이 문제에 보면 쓰여 있을 건데 당연히 절대값은 왜 생각해야 되냐면 이 경우 때문에 이렇게 밑에 붙어 있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는 요게 반지름이 되겠지. 그런데 요놈의 X좌표와 Y좌표 중에
y좌표인 여기가 b라고 쓰기는 하겠지만 이게 음수잖아. 그럼 그냥 음수랑 반지름이 같아? 아니거든. 실은 이렇게 같아야지. 됐냐? 그래서 x축에 접한다 그랬을 때 중심의 y좌표와 반지름의 크기가 같겠구나. 그렇게 기억해 주시되 부호만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려보면 알아. 얘가 밑에 붙어있나 위에 붙어있나 이걸 보라는 얘기야. 자, 그럼 y축에 접할 때도 그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지. y축에 접한다. 자, 이번에는 x축, y축을 그냥 보기 좋게 내가 이렇게 세팅해 놓고 볼게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표를 보면서 외운다 라기보단 너가 연습장 하나 펴놓고 이렇게 x축에 y축에서 이렇게 접할 때랑 이렇게 두 개 접할 때 딱 놓고 네가 직접 한번 다 끄적끄적 하면서 봐봐. 얘 중심이 A, B네. 좌표 평면에서 A, B라는 얘기는 여기 좌표와 여기 좌표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고 여기가 B구나 여기가 A구나. 그런데 이게 원에서는 이 길이가 지금 현재대로라면 이 길이가 지금 원의 반지름 R이거든. 이 R이 뭐랑 같을까? 가까이 있는 B를 보는 게 아니라 B는 요만큼이지 지금. 요 R은 결국 여기 A와 같은 간격일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이면 A 값이랑 R이랑 같구나. A라는 건 중심의 X좌표지. 됐냐? 근데 요 그림이 되면 이제 여전히 표기상 A, B라고는 하겠지만 A 값이 음수라서 여기에서는 이제 부호를 바꾼 거랑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해야만 하는 거지. 됐냐? 이 길이는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됐지? 그림을 보면서 그려가면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X축, Y축 동시 접하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그림에다가 약간 좀 표시를 좀 해놔요. 자, 이거 거기다 하나 그림 잘 이렇게 좀 이쁘게 잘 그려놔. 실은 여기에서는 이 두 직선의 존재를 너네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중요하거든. 요 두 직선.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이 두 직선을 그 그림에다 잘 좀 표시를 해놓도록 해라.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실은 요 두 놈을 잘 이용해 먹어야 돼. 뒤에서 문제 푸실 때.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잘 써놓고 어쨌든 잠깐 다시 한번 보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기 때문에 그냥 이 그림 안에서 모든 게 한 번에 설명이 되지. 이 길이가 다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정사각형일 거 아니야. 맞냐? 그래서 지금 보면 중심 좌표가 전부 다 한 문자로 표현되어 있지. 됐지? 대신 부호만 조심해주라. 지금 4분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여기는 2, 4분면에서 접하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R이라고 써야 되고 Y좌표가 플러스니까 R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3, 4분면이라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여기는 4, 4분면이라 X좌표가 플러스 Y좌표가 마이너스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얘네야, 얘네. 됐지? 얘네가 왜 중요하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반드시 저 직선 위 둘 중에 하나 있어. 반드시 두 직선 중에 한 직선 위에 있어. 말로 쓰니까 길지만 그냥 그림을 잘 봐. 됐냐?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반드시 무조건 얘 아니면 얘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림. 됐냐? 이걸 문제 풀 때 가끔씩 써먹을 거기 때문에 저 두 직선의 존재를 좀 잘 생각을 하고 계시기 바래. 됐지? 그래서 이 두 직선 잘 표현해 놓고 문제 풀 때 한번 또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여기 밑에 얘네들 그냥 쓱 그려가면서 그림이랑 같이 머릿속에 잘 익혀두도록 해요.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x축에 접하는 원 뭐지? 이러면서 이제 살짝 딱 그려봐. 중심이 마이너스 1,3 중심이 마이너스 1,3인데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간단하게. 그래서 이 그림대로라면 반지름이 요 길이랑 같을 거고 요 반지름의 길이를 몇이라고 써야 될까? 좌표 보면서 몇이겠어? 3이라고 써야 되겠지. 맞아? 반지름이 3이 되겠구나. 그림으로 딱 보면서 원의 방정식 쓰란 소리야. 따라서 중심이 마이너스 1,3이니까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이렇게 여기는 9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림 그려가면서 그림이랑 같이 눈에 익혀. Y축에 접하면 요게 반지름 뭐 이렇게 그냥 단순 암기만 하지 마시고 그림으로도 같이 눈에 잘 익혀두라고. 3,1 여기가 중심이면서 Y축에 접하면 요런 그림이 될 거고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이 가로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될 테니까 중심의 X좌표랑 똑같겠구나. 이렇게 그림이랑 같이 이미지화 시키면서 기억해 주시라고. 됐지? 그래서 반지름은 3이구나. 원의 방정식 세워주시면 끝. y-1제곱은 9. 그 다음 이건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 중심이 2, 마이너스이니까 요 말한 요 직선 위에 있을 거고 이렇게 접하는 거고 동시에 접하니까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랑 x좌표랑 y좌표랑 크기가 다 똑같겠지. 반지름이 2가 되겠네. 됐냐? 그림과 함께 생각하면서 외워주시기 바래. 자, 그래서 뒤에 하나, 둘. 아마 오늘은 7, 8까지 하겠네. 74쪽까지. 자,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1번. 다음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4y 플러스 20. 얘랑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하는 원. 야, 중심부터 빠르게 떼우자. 요거랑 요거 두 개 확인하면 중심좌표 바로 나오죠? 5, 마이너스 2겠네. 됐냐? 중심이 이거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을 찾으란 얘기야. 얘 원에서는 중심만 똑같다 그랬기 때문에 저건 뭐 반지름 딱히 필요 없고요. 중심만 뽑아오는 거지. 따라서 지금 5, 마이너스 2 중심이 여기면서 x축에 접하는 요 원을 지금 구하란 소리구나 보면서 이 길이가 반지름일 건데 세로의 길이니까 중심의 y좌표 보면 되죠. 마이너스 2지만 크기로 계산해야 되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2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됐지? 그 다음 두 점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하는 원 이거는 뭐지? 두 점. 그래도 그려보기는 해봐. Y축에 접한데 두 점을 지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원에서 조심해야 될 게 점이 중심이라 준 건지 지나가는 점을 준 건지 헷갈리지 마. 지금은 지나가는 점을 줬어. 어쨌든 1,0이랑 2, 마이너스 1. 이 두 점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하니까 봐봐. Y축에 접하는 게 이렇게 좌측, 우측 두 가지 시리즈가 있었단 말이야. 맞지? 지난다는 점을 조금만 그려봐도 어딘지는 알잖아. 적어도 오른쪽에 접한다라는 건 알겠지.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왼쪽 여기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어쨌든 얘가 오른쪽에 접하는 원인 건 알았는데 이거 말고 중심좌표나 이런 말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경우면 이제 진짜로 식을 좀 써볼 필요가 있겠지.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 첫 번째. 그러니까 모르잖아. 중심좌표를 A, B라고 놉시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 얻은 게 있다면 얘가 오른쪽에서 접하고 Y축에 접하기 때문에 요 반지름의 길이는 그대로 X값인 A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까지는 안 거고 마이너스 A가 아니라 그냥 A. 미지수 2개, 등식 2개. 지금은 원의 방정식을 좀 이용해 봐야 되겠네. 즉 저걸 원의 방정식을 세우면 반지름이 대신에 이렇게 될 거야. Y축에 접하는 원이란 힌트를 줬기 때문에 기존 원의 방정식의 미지수가
하나 준 거. 아까 앞에도 이렇게 원방 세워서 집어넣은 경우가 있었지. 지금도 그걸 생각할 수가 있지. 아, 얘가 1,0이랑 2,-1을 지나가는구나. 따라서 x에 1, y에 0 집어넣으면 여긴 그냥 b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등식 하나. 그 다음 2,-1을 지나가니까 2 집어넣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제곱은 a제곱. 요래 놓고 둘을 연립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지. 됐냐? 됐지? 됐지? 근데 얘는 그래서 아까 막 원의 원의 정의를 쓰니까 식이 좀 편했는데요. 근데 얘는 결국은 미지수, 중심이 둘 다 미지수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얘랑 거리랑 같다, 반지름이다 라고 해봤자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올 거라. 어차피 같은 계산이 나올 거라. 얘는 그냥 이대로 풀어주는 게 나을 거다. 2차 연립하는 거 공수 1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지. 조금만 더 해볼까? 정리부터 해야지. 이거 뭐야? a제곱은 지워지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 위의 식은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 아래 식은 이건 플러스로 바꿔버립시다. a제곱은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여기는 이제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겠네. 보기 좋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b 마이너스 4a 플러스 5는 0. 이거는 어쩔 수 없네. a를 이렇게 대입하는 방법을 쓰는 게 낫겠네. 2a만 넘겨서 뭐야 이거. 그치, 지금 선생님 b제곱 죽여도 여기 2b가 있어가지고 안 돼. 그냥 대입법 연립인데 이건 지금 여기 4a 이쪽에다가 이거 집어넣어 주는 게 낫겠지. 4a로 만들어서 넣을까? 그래도 되겠네. 어쨌든 지금 이거는 이제 그냥 공수 원에서 기말고사 때 했던 그냥 연립방정식 푸는 거다. 연립방정식. 2차 연립방정식. 됐냐? 2차 연립방정식인데 대입법으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되는 거야. 됐지? 다음 장. 마지막.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요거 한번 해봅시다. 동시에 접하는 원은 미지수가 하나밖에 안 생길 거야. 반지름이랑 중심좌표랑 크기랑 다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 자, 그냥 살짝 스케치하듯 빠르게 조금만 표현을 좀 해본다면 2,4를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원 찾으란 얘기야. X축, Y축 동시에 접하고 지금 보면 1, 4분면 확정이기 때문에 중심좌표, 반지름 다 R, 일 거야. 그치? 2,4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1, 4분면에서 접한다라는 힌트도 같이 준 거고.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였으면 니들이 4분면의 부호 생각해. 여기 마이너스 R, R이라고 잡아야 되겠지. 그치? 지금은 이제 1, 4분면이라고 줬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결국 얘는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미지수가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다 똑같잖아. 얘가 저기 2,4 지나간 다음에 집어넣어서 계산만 잘 하시면 되겠네. 얘가 2,4 지나간다. x에 2, y에 4 집어넣어서 이거 풀어주시면 R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겠지. 아마 2개 나올 겁니다. 2개. 왜 2개일까? 여기 지나가니까 그림상으로 요거는 바로 보이는데 여기 하나 더 있잖아. 이렇게 크게 하나 더 있을 수 있지. 이렇게 하나 더 있을 수 있지. 됐냐? 그치? 그래서 2개가 나올 거야. 밑에 그림에도 그려져 있네요. 됐냐? 됐죠? 그 다음 166번까지 하고 일단 스탑하고 남은 시간은 문제 풀고 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166번을 잘 봐봐. 자, 이번 문제. 중심이 다음 직선 위에 있다.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다. 어떤 원이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대. 너 뭐 하는 애냐? 고쳐볼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2. 자, 일단 저 자식이 뭐 하는 애인지부터 좀 찾아본다면 그냥 직선이 저렇게 생겼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y절편이 2 정도 되는 직선인 거 확인을 했지. 막 요렇게 생겼나 봐. 막 요렇게. 됐지?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중심이 여기 위에 있어. 원들이 이렇게 뭐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뭐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뭐 이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원이 막 있는 거야. 됐냐? 그 중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찾아라 이거거든. 그냥 수식적으로 해도 안 되진 않아. 어쨌든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 중심의 좌표는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거지. 이 위에 있다며 중심에. 그럼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 맞아? 근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4, 4분면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적당히 알 수 있겠지. 둘이 어떻게 같아야 돼? 여기에 있으면. 그냥 같아야 돼? 여기에 있으면은 한쪽에 X좌표는 플러스고 Y좌표는 음수인 구간이잖아. 즉, 얘 점이 여기 4, 4분면에서 접한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같으려면 한쪽이 부호 바꿨을 때 같아야 되지. 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풀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아까 전에 지금 이제 아까 그 두 직선을 좀 이용해주면 괜찮아. 왜냐면 아까 두 직선 뭐였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드시 요 직선, 두 직선 위에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보여줬지. 요 두 놈. 요 두 놈. 무조건 여기 위에 있어. 저 중심이 저기 위에 없으면 그 자식은 때려 죽어도 X축, Y축에 동시에 접 안 할 거거든. 그래서 그때 바로 지금 이 순간 저 두 직선을 조금만 슬쩍 이용하면 바로 정확히 그림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가 있어. 아마 한 놈은 여긴가 보네. 한 놈은 여기에서 X축, Y축 동시 접하나 보네. 지금 우리가 찾으려는 게 여긴가 보네. 딴 데는 더 없거든. 여기 안 만나잖아. 맞아? 저 두 직선이 이렇게 사용되면 참 좋아.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바로 여기를 이걸 구하라 그랬거든. 그럼 이건 지금 누구랑 교점 구하면 되냐? 이쪽이면 이거는 y는 마이너스 x지. 얘하고 저 노란 거랑 얘네들의 얘랑 교점 구하면 여기네. 맞아? 그럼 따라서 얘랑 쟤랑 같다라고 나서 연립해 주시면 되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한번 싹 곱해주고 요거 풀면 되고, 참고로 이래서 같은 식이야. 문자는 a로 바뀌었지만 같은 식이야. 같은 식. 그러면 3분의 2x는 2가 되니까 x값이 3인가? 와, 이렇게 풀었으면 여기서는 a값이 3 나왔겠지 뭐. 어쨌든 중심의 x좌표 3 나온 거야. y좌표는 마이너스 3이겠지 뭐. 반지름 3이겠지 뭐. 됐냐? 그래서 요 두 직선, 특히 지금은 하나가 직선이랑 이 중심이 지나간다는 얘도 이 선 자체도 직선이라서 다행인데, 이게 이제 중심을 이 참수 위에 갖다 놓을 수도 있거든. 중심이 y는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 위에 있는 이 원의 중심, 얘네 중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막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을 2차식 위에 갖다 놓을 수도 있어. 근데 그때도 우리는 이 둘을 이용하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위치를 그림적으로 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됐지?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 두 직선을 이제 항상 잊지 말고 딱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으시면 좋다. 됐지? 이렇게 되겠네.